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가 결혼 안 해서 여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 많던데 여자도 결혼하기 싫습니다. 남자랑 결혼하는 게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위험성이 높은데 왜 결혼하러 많이 나오는 거지? 위험성이 높다면서요. 왜 여자분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언행 브리치가 왜 이렇게 심합니까? 아니, 위험성이 높다면서 왜 이렇게 경쟁사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위험성이 높다며. 아니, 위험성이 높다면 나오지 마세요. 안 나와도 됩니다. 본인 같은 사람. 제발 그 결혼 조건 부합하지 않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죠.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위험성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아. 여자가 더 높다고요? 왜 여자가 결혼하면 안전해지지 않나? 오히려 나이 차고 다 먹고 취직하러 나온 사람들 결혼하면 남자가 위험성이 더 높아요. 오히려 요즘 결혼은 남자 위험성이 더 높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설거지는 맡아놓으니 뭐예요? 여자가 결혼해서 위험에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남자가 결혼 잘못해서 위험에 생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남자가 상태 안 좋은 여자 결혼해가지고 남자 인생이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남들이 요즘에 왜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은지 아세요? 결혼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상 여자 만나면 내 인생 꼬꾸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요즘 연애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 뭐 연애를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이상한 여자하고 연애해가지고 내가 문제 생길까봐, 여자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오로지 자기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시네요. 양자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결혼하기 싫다고요? 결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거죠. 꼭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싫다, 나는 비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본인들이 결혼을 하기 싫은지 좋은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요. 그럼 결혼하기 싫으면 앞으로 그만 변치 마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주변에 나이 차고 답 없는 분들, 취직하러 나오신 분들, 능력 없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분들도 결혼하기 싫다는 마인드를 가지라고. 그 결혼하기 싫으면 제대로 사세요. 누구한테 기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존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혼자서 독립적으로 잘 사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 먹고 여자들이 이제 혼자 살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을 바라고 있죠. 나이 먹고 이제 해놓은 거 없고 비전이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국가가 도와줬는데 이게 나올까. 근데 반대로 국가가 도와준다 한들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바보입니까? 나이 먹고 자기들 인생 제대로 못 살아서 답 없는 사람들 도와주게? 여자분 잘 들으세요. 사실 여자가 결혼하기 싫다 좋다 이건 관심이 없고, 왜 남자가 결혼했을 때 적극적이지 않은지 이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남자들이 그동안 결혼에 적극적이었잖아요. 물소 같은 사람도 많았잖아. 근데 왜 요즘 물소가 안 보일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꾸 결혼 시장에 나오니까. 능력도 없고 답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결혼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결혼 문화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남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남자랑 결혼하는 게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데, 그 위험성 얼마나 높은지 알면 혼자 살아보세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위험성이 더 높을 텐데. 아직 혼자 평생 살아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오히려 난 개인적으로 여자분들이 평생 혼자 사는 게 더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여자분들이 가진 능력과 어떤 재산만으로 혼자 사는 게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자분들 좀 솔직해집시다. 결혼 못한 나이찬 한 40대 접어드신 여자분들 중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어떠냐 하면 일단 집도 없어가 월세 살고요. 그리고 젊을 때 여행 가고 사치분이나 돈도 없어요. 돈도 모아놓은 게 얼마 없어. 거기다 직장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면 재취업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직장을 제대로 안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파트타임 알바 한다거나, 계약직 일한다거나. 보통 보수가 안 좋고 이제 복지가 안 좋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느 쪽이 위험성이 높을까요? 여자분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통계청에 나온 중위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이제 40대 접어들잖아요. 40대부터 월급이 적어져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통계청 기준 2021년 통계청에서 나온 만 40세에서 44세 여성의 중위소득은 세전 248만원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220만원 좀 넘는 거야.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서울에서 혼자 산다고 치면 좀 빡빡한 돈이에요. 저축을 할 수 없는 돈이야. 내가 쥐어짜내지 않으면. 특히 여자분들 중에 나이 먹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월세 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 진짜 많아. 자기가 돈 모아서 자기 집을 사가지고 사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벌이가 적으면 이 주거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특히 서울이나 비싼 지역에 살면 그만큼 내가 월급이 적은데 죽으러 나간 돈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남는 돈 중에 쓸 돈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남은 돈을 생활해야 되는데 이미 월세랑 관리비도 상당 부분 나가. 월급이 많지도 않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만 45세에서 49세 여성의 중위소득은 224만원, 224. 세금 때문에 200. 그럼 200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200도. 근데 200도 못 벌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소득이 적어져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모아놓은 게 없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결혼 못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도 못해요. 내가 생기가 어려워도 직장이 안 구해줘도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와서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안 되죠. 아니 저 나이 먹으면 이제 폐기기까지 와버리는데 자녀를 못 가지는데 남자 입장에서 뭐 이득 볼 게 전혀 없는데 뭐하러 결혼합니까? 남자 인생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겪어보세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위험성이 높은지 아니면 본인들이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게 위험성이 높은지 아직 사태 파악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일본 여자들이 여자력을 탑재하고 왜 결혼하겠다고 여자 나이 30 넘기지 않겠다고 왜 결혼 시장이 적극적인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앞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른다면 일본의 사회 현상을 좀 관찰하세요. 일본의 마케팅 세대가 어떤 건지, 마케팅 세대가 현재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일본의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왜 결혼 시장에 자주 나오고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인지, 그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한지를 관찰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일본이 먼저 겪어봤거든요. 선배예요, 선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3년차 이혼했습니다. 진짜 요즘 너무 편합니다. 서로 규칙 사이는 크게 없지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지만 나를 배려하는 모습이 없어 갈라섰습니다. 요즘 진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아이고 돌싱이시구나. 그러면 13년이면 재산 분할하면서 많이 떼줬겠네요. 자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자녀 부양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와이프 쪽으로 갔겠죠. 그러면 이분이 재산도 많이 주고 아마 그 위자료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결혼하면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이혼할 거면 차라리 혼인기간 짧아졌습니다. 무조건 짧아져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 손해야. 물론 이분도 그만큼 참았겠죠. 참았는데 사실 이런 이혼도 사실 썩 좋진 않아요. 왜냐 이 정도까지 갔으면 알잖아요. 가성비에 5년, 약속에 10년 그 조건을 채운 거지 않습니까?
그 10년을 훌쩍 넘어가 버리잖아. 그 이 정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대개의 경우 이제 자녀 부양은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한테 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엄마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이 이거 다 털고 나오면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어. 거기다가 매달 애들 교육비,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줘야 돼요. 사실 이분 말로는 편하다고 하지만 완전히 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일단 자식들 마음대로 보지 못해. 엄마한테 가면.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매번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내가 버는 돈 중에 일부를 자녀들 양육하는데 통장으로 보내줘야 돼요. 법적으로 무조건 보내줘야 됩니다. 의무죠, 의무. 나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마인드가 많을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왜 해줘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왜 자기는 해주는 게 없을까? 해주는 게 없는데 왜 해줘라고 생각할까? 남자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해달라고 조를 거면 남자한테 뭔가 해주세요. 자기들은 뭔가 해주는 게 없는데 왜 남자한테 해달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뭔가 남자한테 뭔가 주는 게 없는데 왜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모순이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만약에 이분도 결혼하기 전에 그 와이프분한테 남편이 뭔가 해달라고 했을 게 뭔가 해주는 게 있었으면 이분도 해줬겠죠. 원래 어느 정도 등가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 말은 뭐냐 하면 난 받기만 하겠다 이거예요. 난 너한테 해주는 건 없지만 넌 나한테 계속 해줘야 돼. 왜냐? 내가 너랑 결혼해줬으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이 많다는 거죠. 애초에 이런 사람 걸렀어야 되는 건데. 이분도 연애 단계에서 몰랐을 겁니다. 몰랐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살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가 남을 희생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과 왜 살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까지 안 가는 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분도 아마 고심 끝에 이혼했을 겁니다. 홧김에 한 게 아니라. 물론 이분이 이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면서 이제 많이 떼주고 그리고 양육권도 주고 하면서 매달 돈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것보다 낫다. 그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혼한다고 해서 자녀 데리고 산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행복한 부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남자들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정작 본인들은 남자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 적이 있는지 내가 뭔가 받는 만큼 해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 정말 이기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한 분도 이기적이고 지금 젊은 여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이기심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배려받기 원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것은 없어요. 과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경우 이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 과연 본인 같은 여자를 남자들이 과연 사랑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받는 것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여자는 배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작 자신들이 남자를 배려해주는 것은 없어요. 남자도 배려받고 싶습니다. 남자도 힘듦이 기대고 싶고 남자도 여자한테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받았으면 해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등가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결혼했다고 만나준다고 그것만으로 난 역할을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인들이 결혼할 자격도 없고 연애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결혼이 남자한테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하고 해주는 게 없는 사람은 얘네든 결혼이든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